하드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이럴입니다. 2018 사마이럴 TV 경제학사 탐만호에 방문한 1984년판 188페이지 제3절 신역사학파 1번 신역사학파의 성립부터 보겠습니다. 사마이럴 TV 질책,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 누르고 추천합니다. 1871년 불란서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프로이센군은 베르사유 궁전에서 독일 제국의 성립을 선언하였다. 왜곡되긴 하였어도 많은 사람들이 영원하고 있던 국민국가가 독일의 성립함에 따라 독일 경제학의 과제도 새로운 진전을 보게 된다. 이 시기에 독일에 있어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신역사학파이다. 이 학파 입장에서 볼 때 자신들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고역사학파이고, 고역사학파는 어떤 의미에서도 학파적인 집단에게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고역사학파와 반대로 신역사학파는 더 이상 서재에 파묻혀 있을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 hildebrandt의 주요 저서에서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19세기 40년대에 있어서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하나의 세력은 189페이지 스미스 이론을 신봉하고 자유무역을 주장하고 있던 독일 맨체스터 학파였다. 그들은 영국에서 자금 원조까지 받아서 북부의 상업가 계층의 이해와 결합하여 독일에 있어서 보호주의적인 사상을 비판하고 있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60년대 후반부터 노동자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해 있었다. 이 사회문제에 관해서는 hildebrandt는 실천 면에서 상당히 자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었지만 무역 문제에 관해서는 스미스 체제 비판이라는 이론적인 수준을 넘지 못했다. 이 두 개의 문제는 진정하게 다르고 나아가서 60년대 이후 영향력을 증가시켜왔던 사회주의 혁명을 지향하는 실천운동을 당대인의 적으로서 뚜렷이 규정하였던 하나의 학파로서 또한 운동 조직으로서 통일된 움직임을 보였던 것이 신역사학파이다. 따라서 신역사학파에서는 고학파에서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고전학파를 비판하는 경우에도 자연법 직관과 이론의 절대주의에 대한 비판에서 더 나아가 유물주의적 경향까지 지적되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것은 그대로 사회주의에 대한 비판에 적용되고 있었다. 동시에 고역사학파와 같이 역사의 강조에만 그치지 않고 경제학의 윤리화가 설립되게 된다. 신역사학파에 속하는 당대인의 특징은 강력한 국가 존재를 전제로 사회정책의 실천에 있어서 국가와의 결합을 거절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신역사학파의 사람들은 1873년에 성립한 사회정책학회에 소속하게 되며 그 지도자는 구스타프 슈몰러였다. 2번 구스타프 슈몰러의 출세작은 19세기 독일 소금의 역사이다. 그는 이후 독일에 있어서 주류를 차지하는 구체적이고 세밀한 경제사, 제도사 연구의 선구자로서 평가되어진다. 양모공업과 석유공업의 발전에 관한 역사 연구를 이미 발표하였던 hildebrandt는 그가 편집한 연보에서 이 책을 들어 탐나는 책이라는 찬사를 하고 있다. 로시오도 호의적인 비평을 발표하였다. 슈몰러는 천연업무, 종교개혁기 독일에 있어서 경제관의 역사를 비롯하여 190페이지 모든 논문과 주요 저서를 로시오에게 보냈는데 로시오는 대체로 호의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그가 역사주의 입장을 확실하게 확립한 것은 1870년 이후의 저작에서부터였다. 그때까지는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팜플렛을 쓰고 있는데 그 이후에 맨체스터 학파와 확실하게 결별하게 된다. 72년에 자유주의자 오펜하임은 맨체스터 학파와 강단 사회주의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하여 대학교단에서 사회기량주의적인 정책 논의를 전개하는 역사학과 경제학자를 비판하였다. 이 강단 사회주의라는 용어는 그들이 73년에 사회정책학회를 조직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져 이후 신역사학파, 사회정책학회, 강단 사회주의라는 등식으로 이해되어지게 됐다. 이러한 면에 가장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사람이 슈몰러이다.
그는 80여 년에 슈머너 람보라고 불리는 잡지를 주재하고 90년 이후에는 사회정책 학회장을 역임하게 된다. 슈머너는 공업화 과정을 역사적으로 연구하는 가운데 중소공업 및 그 담당자로서의 중산계급이 급격히 몰락하는 사실을 인식하였다. 그가 1874년에 슈트라스부르크 대학의 학장으로 취임하던 때에 취임 강연 슈트라스부르크의 번영과 13세기 국민경제혁명과 그 후 6개월 후에 발표된 중부투 투쟁시대의 슈트라스부르크와 15세기 행정개혁 등에서는 도시 수공업자층에 대한 그의 호의적인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 본격적인 경제사 연구와 그 방법에 관해서 슈머너가 끼친 영향은 크다. 그는 경제사 연구를 중시하였지만 경제이론에 있어 변화를 한가 또한 경제정책에 응용할 수 있는 것을 거기에서부터 직접 추출 가능하다는 태도는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역사를 보조과학으로 이용하는 연구 방법을 역사적 방법이라고 정의함으로써 경제학을 역사적으로 취급하였던 고역사학과의 차이점을 강조했다. 3번 슈머너의 방법론 슈머너의 경제학 방법론이 완성된 형태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1893년에 집필되었던 국민경제학 및 그 방법이라는 논문에서이다. 거기서 그는 국민경제를 사회생활의 구성부분으로 보고 경제활동을 규정하는 제세력과 다른 문화활동을 규정하는 제세력이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한 전제하에서 방법은 일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원리적으로 정해진 유도라고 해석한 다음 국민경제학은 과학적 재원리에 기초하여 국민경제에 관한 인식을 깊게 하는 과학이라고 정의하였다. 그 원리로는 슈머너는 동그라미 1번 관찰과 기술 여기서 통계학과 역사가 보조과학으로 위치 지어진다. 동그라미 2번 정의 분류 이상의 두 개가 경제학 연구를 위한 준비를 의미한다. 3번 원인에서부터의 설명을 듣고 있다. 원인에 대하여 그는 경제생활의 두 개의 원인, 즉 자연적 원인과 심리적 원인이 있다고 말한다. 힌델브란트가 후자에 관하여 심리법칙을 추출해냈던 것에 대해서 슈머너는 그것에 관하여 동기법칙의 작용을 지적한다. 이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경제학은 심리학과 윤리학의 도움을 구해야만 한다. 따라서 그렇게 된다면 경제학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일반 사회학의 일부로서의 위치에 끊임없이 지켜야 하는 것이다. 슈머너는 전체와 기체의 연관을 살피고 연구하는 사회학의 필요성을 확실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슈머너를 경제사회학의 창설자의 한 사람으로 집어넣으려는 시도는 예상과 같은 그의 태도에서도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귀납적 방법과 면역적 방법을 원인의 인식의 관계를 받아들여서 그는 최고로 완성된 과학은 면역적 방법을 지닌 것이라고 인식하면서 경제학은 결코 완성된 것이 아니며 면역적 방법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는 귀납과 면역은 긴밀하게 결합되어 행해져야만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학의 원인으로부터 설명되어지는 것은 법칙적 기술이라고 그는 말한다. 그러나 수량적으로 엄밀하게 확정된 인과관계로서의 법칙 등을 근일의 경제학은 여전히 갖고 있지 않아야 할 것이고 인과의 확실성도 없지만 통계적으로 확인된 규칙성을 추구하는 중에서 경제학은 진보하여 가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분석 연구 후에 윤리적 비판이 가해져 경제 행위는 종합적인 시야에서부터 관찰할 때에는 것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슈머너는 이러한 단계를 무시한 성급한 시도에 대한 또한 경고를 주고 있다. 이와 같이 슈머너의 1893년 시점의 방법론적 입장을 조명해 볼 때 192페이지 유의할 것은 그보다 10여 년 전에 슈머너와 오스트리아파의 맹가 사이에 경제학의 방법에 대한 격렬한 논쟁, 방법 논쟁이 벌어졌다는 사실이다. 그 논쟁 과정 속에서 우리는 슈머너가 방법에 관하여 꽤 신중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 계시고요. 여기서 한번 끊고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만요.